정식 센터는 눈탱이 안 쳐요? 제가 말씀드려 좀 조심스러운데요. 아이, 치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제가 몰고 있는 차는 모카차예요. 아시겠지만 BMW 3 시리즈죠. 사실 제가 BMW 3 시리즈를 진짜 오래 탔어요. 10년 넘게 탔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중에 하나, 팔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한 차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 자동차가 좋은 것도 좋은 거였는데 여기에 얽힌 추억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차를 구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BMW건 무슨 BMW 할아버지가 와도 10년이 되면 별 수 없습니다. 10년이 되면 여기저기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게다가 또 BMW의 샤프한 핸들링이나 코너링 같은 걸 할 때 정말 좋은 차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댐퍼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차의 주행 질감을 훨씬 더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BMW 껍데기를 갖고는 있지만 실제로 차는 BMW가 아닌 거야. 주행은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생존하는 거지, BMW만의 그 샤프한 느낌, 그 다이나믹한 느낌을 느낄 수 없도록 하는 거, 그런 게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에어백 관련된 코드를 지워주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자동차 수리점 카닥테크센터에서는 말씀은 코드를 지금 지워드릴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지웠을 때 BMW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보증할 수 있느냐, 에어백이 제대로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이 안에도 화약이 들어있거든요. 이 화약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걸 BMW 센터에서 완벽하게 테스트를 하고 나서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지워버리면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전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BMW 센터를 꼭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BMW 센터에서 에어백 그리고 벨트 텐셔너 이 두 가지를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짜증나는 게 워셔액이 안 나와요. 딴 건 다 괜찮은데 워셔액, 이건 좀, 저희가 이 차 인수하고서 어우, 차 정말 인수 잘했다 이러고 정말 기뻐했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서서히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10년 정도 된 차들은 정비를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차는 그렇지 않은데 사설 정비센터에서 정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BMW 센터에 들어갈 엄두조차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BMW 센터가 잘못했지. 일단 비싼 건 둘째치고 점검하는데도 돈을 내라 그러면, 그럼 수리한다 그러면 얼마야 도대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해가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자동차 사고가 나면 최대한 견적이 많이 나오는 공식 센터에서 견적을 받고, 그리고 나서 수리는 야매 센터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주 싸구려 해서 수리를 하니까 그만큼 돈을 남길 수 있는 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BMW 센터에서는 우리한테 고치면은 점검이 무료인데 우리한테 고치지 않으면 어쨌든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BMW 센터에서는 점검만 하는 경우, 그러니까 견적만 내는 경우엔 실제로 내야 될 돈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매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견적만 받고 집에 가지 말란 얘기지. 그런데 요즘 들어서 닥터 BMW 위크라고 해서 BMW의 공식 서비스를 저렴하게 해주는 게 있다고 해요. 보통 신차들에 대해서는 정비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특이한 서비스인 게 신차가 아니라 낡은 차에 대해서 서비스를 아주 저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보증기간이 끝난 차, 낡은 차, BMW 오너들 중에서 상당수가 정비 안 받고 그냥 다니는데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깎아드릴 테니까 좀 정비 좀 받으세요 제발, 이런 느낌으로 한 30% 정도 할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100만원어치 수리를 70만원에 해준다는 거. 그래서 그 서비스 저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Several days later.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 바바리안 전시장 겸 서비스 센터입니다. 이 서비스 센터는요,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사실 상상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저 멀리서 오는 데부터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시장 건물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 오게 됐는데, 저희 차는 어떻게 잘 고쳐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고쳐졌을까? 되게 크리티컬한 것들이 뭐 몇 가지 있었거든요. 어떤 결과가 됐는지 빨리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벨트 베어링 패키지로 작업을 진행했고요. 30%씩 막 DC 해줬는데 연예인 DC 같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차가 이쪽에 있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눈에 확 띄네. 아니, 왜 이렇게 차들이 다 색깔이 단색이야. BMW 형광색도 많고. 그런데 휠 바꾸길 진짜 잘했다. 세상에. 와, 휠 너무 예쁜데요? N버전 차량에 들어가는 휠을 지금 장착을 해 놓은 상태고요. 휠 장착하면서 타이어도 교환이 됐고 얼라이먼트까지 조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차량 연식에 비해서 전체적인 차량 관리는 정말 잘 해주셨다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정도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되면 실린더 헤드커버라는 곳에서 엔진 오일의 누유들이 발생하는 시점인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봤을 때 컨디션은 아주 양호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전 차주분이 이걸 사설도 한 번도 안 가고 BMW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다 수리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관리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점검을 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 쪽에 말씀해 주셨던 게 차량의 벨트, 벨트 멀쩡했던 것 같은데. 육안으로 보셨을 때에는 새 제품과 혼 제품의 차이가 느껴지기가 쉽지는 않으세요. 쉽게 식별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여기 제품에 대한 각인 표시들이 있습니다. 뭐 브랜드라든지 네. 사이즈라든지 노후화가 되다 보면 이런 것도 이제 색이 연해지고 아하. V 형상의 벨트 고무들의 자국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식별이 가능하시고요. 고객님께서 이제 쉽게 판단하시는 게 벨트가 눈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벨트 회전을 도와주는 베어링들, 텐셔너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시고서는 확인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체크를 해봐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자동차가 퍼지고 나서 고쳐도 같은 비용이 드는데 네. 퍼지기 전에 고치면 더 정숙하기도 하고 더 진동소음도 줄어들면서 더 오랫동안 탈 수 있는, 언젠가는 교체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예방 차원에서 교체하는 게 벌어가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저희는 예방정비 차원에서 수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으로는 주행 중에 소음이 나신다고 해서 이제 같이 점검을 좀 해드렸는데 소리가 너무 간헐적이었어요. 이 부분은 차를 좀 올려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쇼거 양쪽으로 지금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당시의 점검 과정에서 손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에서 유압이 새어져 나오는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 기름이 나왔어요? 네, 마모로 인한 누유가 발생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이라든지 방지턱을 지나실 때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슉슉거리는 소리가 아마도 나지 않으셨을까 해서 교체를 권장을 드렸었고, 쇼가 자체가 양쪽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동일한 컨디션을 주기 위해서 양쪽을 교환을 실시했습니다. 정식 센터는 눈탱이 안 쳐요? 제가 말씀드려 좀 조심스러운데요. 아, 쓰는구나. 그렇진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예방정비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해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희는 안전을 생각해서 언젠가는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미리 좀 수리를 하시면 그런 일을 겪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 문제 없지 않습니까? 라고 왜냐? 과다 청구, 과잉 청구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부분만 비용 청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어떤 걸 하셨나요? 분면율이 워셔에 분사가 안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네. 워셔 펌프 문제로 간주를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먼저 교환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정상 분사가 되는 걸 확인한 후에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수리가 됐다. 이제 워셔액 잘 나온다. 이 네, 말씀이시죠? 워셔액 공짜로 넣어주셨어요? 서비스로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지금 냉각수라든지 파워오일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서비스 캠페인 기간을 떠나서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점검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차량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들어온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에어백 경고등이 뜨는 거였어요. 수리를 했던 부분 때문에 에어백 관련된 부분에 커넥터가 분리가 되고 다시 조립이 되는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립의 여부에 따라서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아마 경고등이 생성됐으리라고 판단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했을 때에는 기능상의 문제 없다라는 판단에 경고등을 삭제하고 재차 문제가 발생하시면 수리를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을까? 오, 완전 조용해. 이렇게 조용했나? 근데 엔진 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이렇지? 기분상 그런가? 아무튼 서비스 센터에서 뭐 받고 오니까 뭔가 되게 좋아진 것 같은 기분이네요. 자, 그럼 1층으로 내려주시나요?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수리가 끝났고요. 완전히 새로운 차가 됐습니다. 그때 내가 탔던 그 차, 정말 좋은 차를 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거, 그런 느낌을 이 차도 갖고 있어야 될 텐데 마치 삭신이 쑤시는 것처럼 그렇게 노인 같은 자동차가 되는 건 별로잖아요. 이 차가 이제는 팔팔하게 거듭난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도 아주 탱탱해졌어요. 핸들도 돌려보면, 그렇지, 이게 BMW지. 지금 BMW가 닥터 BMW 위크라는 걸 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예방점검인데요.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소모성 부품이니까 미리 교체를 해주면 자동차를 더 탄탄하게, 더 즐겁게, 더 안정적으로, 더 기쁘게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교체를 해준다는 건데, 저는 표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방점검이 아니라 자동차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거, 필수 교체
교체 요소라고 해서 판매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예방 교체라고 해서 불필요한 거, 고장나지도 않았는데 교체하는 거, 이런 느낌으로 살짝 왜곡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은 그게 아니고 이 차가 BMW다우려면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BMW 요즘 사설 서비스도 굉장히 좋아서 이 외장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수리들을 할 때 사설 서비스 센터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사설 서비스 센터에서 절대 하지 못하는 게 있죠. 바로 BMW를 BMW답게 만드는 거. BMW답지 않은 BMW를 탄다면 사실 굳이 BMW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 희한하네. 진동 소음도 되게 낮았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옆에서 보셔야 되는데, 공회전을 할 때 뭔가 불규칙한 사운드, 그런 것들이 나던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초창기 BMW의 사운드, 그런 것에서 큰 차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하나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교체했어요. 엔진 회전 질감이 좋아지기 위해서 이 벨트 교체했죠. 벨트만 교체하면 안 되지. 당연히 벨트 텐셔너 교체해야 되죠. 진동 댐퍼도 교체해야 되지. 거기에 무슨 스크류, 뭐 뭐야 이게, 바이브레이션 어쩌고 볼트 이런 걸 다 교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벨트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것들을 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교체 안 해도 뭐 문제 없는데요. 문제 없이 탈 수 있죠. 근데 진동 소음이 늘어나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지. 자동차를 처음 설계한 사람만이 그걸 알 거잖아요. 처음에 만든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거 해보니까 10년 지나면 이거하고 저거를 같이 갈아야 돼. BMW 센터가 아니고서는 정확하게 그것들을 교체할 수가 없겠죠. 제3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알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를 BMW 센터는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나왔느냐, 휠과 타이어를 빼면 300만원대, 한 35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새 차 같이 만들어지게 하는데 450만원이면 뭐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진 않네요. 사실 안전에 대한 거, 그리고 자동차의 주행 감각에 대한 거, 이런 것들 고장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쉽게 교체하지 않게 됩니다. BMW가 이번에 닥터 BMW 위크라고 해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거 지금만이 아니고 좀 상시로 계속 이걸 30% 할인 정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BMW뿐 아니라 뭐 아우디나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뭐 현대기아차도 이런 식으로 조금 안전에 대한 거는 한 번씩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안전 관련 소모품들을 잘 교체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조용하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서스펜션에서 소리가 하나도 안 나지? 아니, 되게 신기한 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지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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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항상 들었거든요. 이 소리를 어떻게 잡았지? 저는 하드톱 카브리올레는 숙명처럼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참고 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네요. 굉장히 조용하고 찌부덕거리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아, 6기통 진짜 좋네. 이게 6기통이 없어지면 안 돼.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이게 4기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질감인데? 이게 그냥 6기통이 아니잖아요. 직렬 6기통. CK6. 야, BMW의 정말 전통 같은 그런 6기통인데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좀 안타깝죠. 직렬 6기통은 그러니까 엔진 자체가 스스로 진동을 잡아버립니다. 이 6개의 기통이 서로 움직이면서 서로가 진동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카운터 밸런스 샤프트 같은 거 없이도 그냥 안정적인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지금 6기통 엔진 참맛을 이제야 다시 되찾은 것 같습니다. 자,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멋집니다. 진작에 이랬어야 됐어. 휠 보세요, 타이어 보세요.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로 차가 좀 이렇게 당당해 보이고 꽉 찬 느낌이 들잖아요. 사이즈도 사이즈인데 휠이 일단 검정색이었어야 됐어. 이거 은색이면은 이상하지. 이거 확실하게 이 노란 컬러랑 좀 어울리는 것 같고요. BMW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죠.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네, 이렇게 열립니다. 열고 나면 조금 더 멋진 자동차로 보여지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휠과 타이어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는 이랬는데 지금 이러니까. BMW 정품 휠이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넓은 휠들은 자칫하면 휠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토를 밟는다거나 충격을 받으면 휠이 깨지거나 찌그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품 휠을 쓰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정품 휠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더 비싼 거기도 하죠. 아무튼 지금 이 타이어는 피렐리 친투라토 P7입니다. 이게 지금 런플랫이기도 하고 BMW 공식 타이어라고 해서 여기 별표가 붙어 있는 게 특징이죠. 타이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기보다는 중가 라인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런플랫 타이어가 BMW 주행 질감에 잘 맞기 때문에 스포티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타이어를 선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승차감이 난 더 좋은 타이어를 원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런플랫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그리고 요번에 또 바꾼 게 있습니다. 요거죠. 이 엔젤링이라는 게 되게 멋있는 거였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저도. 근데 이 엔젤링 자체가 노란색이 켜지는 게 조금 아쉬웠잖아요. 이제는 흰색이 켜집니다. 이 안쪽에 LED 램프를 더해서 이렇게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BMW 센터에는 이게 없고요. 사설에서 해서 25만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현대적이 되고 올드카 느낌이 별로 들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을 조금 바꿔줄 수가 있었네요. 아, 이게 정말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 같아요. 처음에 노란색 할 때는 그냥 노란색으로 하고 말지 했는데 요거 검정색으로 하고 싶더라고요. 검정색으로 하고 나니까 휠도 검정으로 해야 되겠어. 휠 검정하고 스포일러도 입혀야지. 스포일러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 인테리어가 조금 아쉬워. 인테리어에서 이거 왜 우드냐고. 이 컬러를 전부 다 노란색으로 하면 어떨까? 우와, 자동차를 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오랫동안 자동차 하나를 정말 아끼면서 타는 거, 정말 즐기면서 타는 거, 단순히 자동차를 명맥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살려서 타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유지 보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BMW는 BMW 센터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벤츠 센터에서, 다른 메이커들도 각자 센터에서 점검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닝 찍으셔야 됩니다. 아, 이게 아니 이걸 다 찍어놓고 오프닝을 찍어야 돼? 진정성이 없잖아. 이래도 되나? 그때 휴가를 가셔서. 하긴 이렇게 안 하면 이해를 못 하시겠다, 그지? 이 참.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